안녕하세요. 모아의 홍보부 부장 김다희, 사장 탁채은입니다. 저희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유튜브 제작을 위해서 여러분께 교육학과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학과 Q&A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장 추천하시는 복수 전공 학과가 궁금해요. 다들 관심 분야나 진로가 다르신 것 같아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저희 학과에서 선배님들이 많이 복전하시는 학과는 사대내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이 있고 비사범대 계열에서는 경영학과나 행정학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학과로 복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전공은 총 몇 학점 들어야 해요? 전공 선택 과목은 50학점, 교과 교육 영역 과목은 9학점을 들어야지만 교원 자격증, 즉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기본 이수 과목에는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행정, 평가, 사회, 공학, 과정, 교육철학과 교육사까지 8과목이 있고 이 과목을 꼭 들으셔야 졸업이 가능하고 교원 자격증까지 나온다는 점 꼭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질문. 복수 전공으로 사범대에 있는 다른 학과를 하면 몇 학점 들어야 돼요? 사대 내 다른 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그 복수 전공을 한 학과만 50학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총 졸업할 때까지는 전공과 교양을 합쳐서 150학점을 들어야 해서 복전하시는 순간 좀 많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겠죠? 화이팅!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질문. 다들 중간고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시험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답변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간고사가 가까워져서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교육학과 시험 많이 어렵나요? 논술형 시험이 많은 것 같은데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과목의 시험이 그렇게 항상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마다 유형이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뜬구름 잡듯이 그냥 겉핥기만 해서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고요. 창의적인 답안이나 이론의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형식의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까지는 항상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선배들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공부 방법은 여러분께 맞는 방식으로 항상 잘 생각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중간고사 화이팅! 일곱 번째 질문. 교수님이 제가 낸 과제에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논점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생각은 해보았지만 저의 생각이 너무 짧을까봐 넓게 보고 많은 것을 고려하지 못했을까봐 걱정되어요. PS 장덕구 교수님 열정 짱짱.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신 건 아마 그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제를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각이 너무 짧거나 답이 잘못됐어 라고 그 답변을 주셨다기보다는 학우분께서 내신 과제에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역시 장덕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얻어가는 것도 많고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죠. 교수님 최고입니다. 여덟 번째, 교육학과 학교생활 꿀팁 있다면 알려주세요. 학생 상담센터에서 다양한 심리검사를 해보는 거, 그리고 학술정보관에 가서 알차게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등록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부에서 하면 많은 돈을 들이고 하게 될 심리검사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하면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공강 시간에 갈 곳이 없다면 과방에 오셔서 옆에 편의점도 있고 옆에 바로 사물함도 있으니까 오셔서 선배들한테 수업에 관련된 얘기도 듣고 사람들도 사귀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학과 홈페이지에 대외 활동이나 저희에게 필요한 멘토링 아니면 봉사활동 이런 것들,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것들 공고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되는 공고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처럼 학생 일을 하시면 교육학과 선배님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사실은 과학생회는 다른 단과대 학생이나 총학생회보다 살짝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교육학과를 위한 행사를 같이 기획하고 같이 놀고 이러면서 선후배들 간에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으니까 학생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 과 학생회 가려면 예뻐야 하나요? 학생회 선배님들 너무 예뻐요. 얼굴 보고 뽑나요? 실력과 재능으로 뽑은 건데 모아보고 나니 얼굴까지 겸비한 분들로만 모였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 아닌가. 부장님. 네? 저 혹시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주셨죠? 우리 엄마가 아마 이 질문을 남겨주신 학우분도 엄청 예쁘고 잘생기신 분이겠죠? 역시 최강 교육! 열 번째 질문. 학과 행사에는 뭐가 있나요?
교육학과에는 학기 초에 가는 MT부터 학회 4가지 중 하나인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연극제, 문화제 하나, 그리고 2학기 때 진행하는 나의 꿈을 말하다를 줄여서 나꿈말이라는 3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교수님들, 졸업생분들, 재학생분들을 모아서 함께 진행하는 교육인의 밤까지 여러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11번째 질문. 이현우 교수님, 잘생김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 질문의 답을 위해서 이현우 교수님께 직접 달려가서 여쭤봤는데요. 교수님의 답변은 화장품 덕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현우 교수님 존재 자체가 잘생김인 거 모르시는 분 없죠? 12번째 질문. 내년에 4학년인데 교생 신청 언제부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2023년 1학기 교생 실습 나간 사람 기준 작년 7, 8월경에 2023학년도 학교 현장 실습 희망 조사에 대해서 실시했었어요. 이때 개별 교섭, 단체 교섭 여부도 조사했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교직지원센터에서 샘물 알림 등 보내주시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13번째 질문. 교육학과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졸업 요건 중 학과에서는 졸업 시험, 졸업 논문 등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학과는 졸업 포트폴리오로 진행합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 4학년 때 졸업 발표회가 있어요. 졸업 발표회는 4학년 때 자신이 교육학과에 진학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포트폴리오처럼 모아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졸업 발표회를 위해서 1, 2학년 때부터 천천히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자신이 한 과제물은 삭제하지 말고 USB나 컴퓨터 폴더에 담아서 모아두세요. 모두 소중한 자신만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학과 행사나 부서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면서 소중한 추억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봉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총 60시간을 해야 하니 방학이나 학기 중 남는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서 서울 동행이나 서울 장학재단 튜터링을 신청해야 한다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교육학과 수강 신청 꿀팁은 무엇인가요? 저도 항상 성공하지 못해서 따로 꿀팁은 없는 것 같아요. 전자식에 띄워놓고 정각에 딱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학년 분들은 1학년 2학기 때부터 장바구니가 생기니까 가장 인기 많은 강좌 혹은 잡기 힘든 강좌부터 쉬운 강좌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놓은 다음에 수강 신청 기간에 장바구니에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누르시면 되세요. 쉽죠? 15번째 질문입니다. 교육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저희는 교육학과이기 때문에 교육학에 관련돼서 교육심리, 행정, 평가, 과정, 사회, 공학 등 다양한 수업을 배웁니다. 자세한 건 교육학과 홈페이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교육학과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주세요. 16번째 질문입니다. 임용고시를 생각하고 지금껏 달려왔는데 임용고시가 제 길이 아니면 어쩌죠? 다른 것들은 대비해둔 것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은 활동이라도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교단에 서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고, 서게 되지 않더라도 진로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선배님들께 들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건 어렵고 나의 길인지 아닌지 걱정도 되지만 선생님을 하고 싶다면 꼭 임용고시를 준비를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임용고시 준비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자격증 공부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0대와 30대에는 무엇이든지 충분히 시작하고 성공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으로는 교육학과 진학 후에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나요?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교육 공무원, 교사, 일반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졸업생 선배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주세요. 17번째 질문. MT에 못 가서 그런지 아는 선배님이 없어요. 친해지고 싶은 선배님께 연락해도 되나요? 선배님들과 친해지는 방법이 궁금해요. 선배님들과 잘 친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멘토 멘티 활동이나 부서별 회식, 개강총회에서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은 후배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 부끄러우시면 그 선배나 후배, 알고 있는 다른 동기에게 부탁해서 친해질 수 있게 도와줘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히려 선배들은 후배한테 먼저 연락이 오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나랑 친해지고 싶어 연락했대, 귀엽대 이렇게 친구들한테 자랑한답니다. 그러니까 꼭 먼저 연락해주세요. 19번째 질문입니다. 통학을 하다 보니까 버스랑 지하철에서의 시간이 아까워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공강시간 사용 꿀팁 알려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겠죠. 저도 통학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통학할 때는 쪽잠을 자두면 좀 더 덜 피곤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강 때는 밥을 먹거나 과제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의 답변을 꼭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앞에 있는 맛집 추천해주세요.
일단 함께 식탁은 모든 메뉴가 맛있지만 그 중에서도 히레카츠를 추천합니다. 부대통령에서는 부대찌개에 사리 추가, 샌드앤닭은 닭강정과 샌드위치를 같이 먹는다면 샌드위치는 꼭 에그치즈를 추천해드려요. 마지막으로 디저트로는 프루티에서 케이크를 꼭 드셔보세요. 마지막 22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근처 종로구 맛집 추천해주세요. 종로 13 버스를 타면 부암동에 갈 수 있는데 부암동에 레이지버거 클럽, 란저우 우육면, 부암동 쭈꾸미, 고블린 피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암동에 부빙이라고 빙수집이 있는데 딸기 빙수랑 녹차 빙수 꼭꼭 드셔보세요. 1인 1빙이라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학교 터널 지나기 전에 세검정 돈가스라는 가게가 있는데 여기 치킨가스가 엄청 맛있다고 유명해요. 학교 밑에 내려가면 송스키친이라는 곳이 있는데 비싸지만 맛있대요. 그래서 4명 정도 가서 여러 가지 시켜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안국동에는 플롭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복궁역에 있는 칸다소바하고 효자동 초밥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교육학과 Q&A였습니다. 다들 궁금증은 많이 해소되셨나요? 저희 교육학과 학생을 모아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재밌고 알찬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부 김다희. 닥트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